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반도체 주가의 급락세가 진정됐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문제는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 회복입니다. 국내 증권가는 반도체 호황기 조기 종료 가능성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서 주가와 투자 전략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반도체 전망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이재윤 유한타증권 반도체 전문 연구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반도체 오늘 전반적인 투자 전략 좀 논의해 볼 예정인데 삼성전자 뭐 거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올해 엄청 사들였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또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재현 연구원님 반도체 전문 연구원이신데 자, 이 반도체주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뭐 외국인들이 다 내다 던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어떻게 지금 보시고 있습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거는 팩트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주가를 내리면서까지 이렇게 파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4분기나 그 이후에 그런 그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했는데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다운턴에 진입을 할 거다라는 우려인데 4분기부터 예, 4분기부터 다운턴으로 진입을 할 거다라는 우려인데 예. 이게 여기서 이제 그 다운턴의 그 깊이랑 그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의견 나온 것들을 보면은 예. 상당히 극단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안 좋게 전망을 했습니까? 제가 뭐 그냥 타 증권사에서 그렇게 네. 많이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내리막의 폭과 내리막이 계속될 기간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가장 부정적인 쪽의 의견은 어느 정도 지금 하락할 것이다. 뭐 메모리 가격. 일단은 4분기부터 가격 빠지기 시작해서 저도 뭐 이제 제가 직접 뭐 그 리포트들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그 대충 톤은 4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내년 내내 이제 가격이 빠지는 걸로 그래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2018년도 4분기부터 이제 다운턴 사이클이 왔었는데 예. 그때하고 이제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거다라고 이제 좀 워닝을 주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2018년에 뭐 데자뷰라는 그런 리포트인데 우리 이재현 연구원님이 전문가니까 조금 이따 본인의 이제 전망을 들어보기로 하고 서지영 교수님 주로 그런 부정적 리포트 또는 뭐 약간 수동적인 뭐 산업을 조금 어렵게 보는 리포트들은 주로 어디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혹시 뭐 대만? 그런 겁니까? 예, 그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제 리포트를 많이 최근에 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만의 그 트렌드포스 시장 조사 업체죠. 시장 조사 업체가 이제 디램 가격이 4분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 전분기 대비 한 5% 가량 이제 떨어질 거다. PC에 대한 수요가 거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것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그 비대면 그 사회로 접어들면서 재택근무 많이 하시면서 노트북 수요도 많고 주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경기가 이제 조금씩 낮으면서 오히려 이제 하반기 가서는 수요가 줄어들고 또 지금 최근 보게 되면 이제 재고도 그 기업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폰 그 제조 회사들 보게 되면 화웨이의 어떤 그 최근에 이제 부재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던 중국계 그 저가폰 회사들, 샤오미라든지 뭐 오포, 비보 이런 회사들이 그 동안에 이제 원활한 그 스마트폰 생산을 위해서 이제 재고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고가 필요 없을 거라는 또 그 가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고 재고 많이 확보해 놓고 그것도 이런 기업들 중에 서버 투자를 좀 이제는 좀 덜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전망을 좀 안 좋게 보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또 이제 이제 메모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나 예를 들어서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그 쪽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제품 수요가 줄면서 오히려 함께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수요도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도 좀 이따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갖고 있는 구조적인 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업황의 불확실성 중에서 대만의 트렌드 포스가 PC용 D램 PC에 들어간 D램 수요가 줄기 때문에 4분기 한 5%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레포트인데 D램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PC만 있는 게 아니죠. PC용 수요가 그렇게 뭐 전체 주류를 차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맞습니다. 그렇게 업황에 큰 영향을 줍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쨌든 그 수요를 100%로 봤을 때 뭐 PC가 뭐 13% 그리고 모바일이 뭐 40%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버랑 그리고 예. 이제 컨슈머 이쪽인데 이게 비중이 작건 크건 간에 어쨌든 수요가 어디 쪽에서 이제 줄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전반적인 그 수요자들하고의 그런 가격 협상력을 봤을 때 어디 한쪽에서 이제 수요가 좀 공백이 생긴다고 하면은 예. 협상력이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 뭐 PC만 수요가 안 좋다고 해서 PC D램 가격만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에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슈퍼사이클 했는데 지금도 이 PC용 D램만이 아니고 전체 D램의 업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잖아요. 예. 이렇게 엇갈릴 정도로 D램 수요 공급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까? 예상하기 힘들어진 부분도 있죠. 2017년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부분의 그 전방 산업이 PC나 태블릿이나 이런 그 B2C 시장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그 모바일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그 서버 디램 시장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버라는 거는 이제 B2B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를 전망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전망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전망이 나오는데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저 불과 뭐 며칠 아니 몇 주 전 몇 개월 전에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그 반도체 업종이 저도 이렇게 리서치하다 보면 경기 민감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그 수요가 호황이 됐을 경우에 반도체 그 업종도 이제 호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경기에 민감한 업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이제 그 사이클이 단축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황하고 그다음에 불황하고 이게 업턴하는 그 사이클 진폭이 상당히 단축되고 있거든요. 경기 사이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연동되다 보니까 반도체 그 사이클도 이 업턴이 상당히 이렇게 다운턴하고 업턴하고 그 사이클 하는 각각의 진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2년 정도 진폭이 되던 것이 이제는 한 사이클 완성되는데 1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각 그 업턴과 다운턴이 각각 6개월 정도밖에 그런 그 진폭으로 이제 구성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제 업턴했으니까 하반기에 이제 다운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쉬운 전망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반기 들어가면 또 그 긍정적인 소식도 있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사실 그런 가전 제품 같은데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PC 같은데 많이 들어가는데 연말 되게 되면 이제 그 뭐 크리스마스 수요도 있고요. 계절 특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 광군제라고 이제 중국에서 하는 또 이런 그런 행사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예, 이런 네. 행사들 그 연말 특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또 그게 이제 그 지금 현재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게 좋아지지 않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외국계 증권사들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겨울이 오고 있다. 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같은 경쟁 그런 IBM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엇갈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뭐 어느 쪽에 그 전망이 맞다 이렇게 손들어주기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반도체 경기 전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건 네.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라는 두 IB 거대한 IB들도 전망을 달리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반도체 전문을 하시니까 이재훈 연구원님은 이 반도체 다운 사이클의 폭과 기간이 좀 과도하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8년도에 그 다운 사이클이 재현된다고 보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고 무리가 있다. 아, 라고 2018년 일단 먼저 대자뷰는 예. 무리다. 네.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2018년도에는 제조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메모리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하고 그리고 수요자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업체들 그리고 PC 업체들, 서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재고 둘 다 문제가 되면서 가격 급락 사이클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재고 레벨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심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 지표긴 하지만 수요자들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2월 달부터일 겁니다. 아마 그 스마트폰의 그 생산 차질, 그러니까 네.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의 생산 차질이 이제 중국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 생산 차질이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2분기, 3분기 보시면은 모바일 디램, 그러니까 그런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기네 세트 생산은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엄청 공격적으로 사들였다는 거죠.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은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회사들이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는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그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 레벨은 재고. 예. 지금 뭐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은 재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급락하려면은 네. 이게 가격을 치면서 팔 수 있는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과 다른 점이 수요자의 재고는 좀 있지만 공급자들의 재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PC 쪽에 그런 좀 뭐 수요 둔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대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대만 조사기관에서 네. PC 수요 둔화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PC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청 이례적인 성장을 네. 했던 시장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반사 이익이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게 B2C 시장이라서 상대적으로 수요 전망하기가 서버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같은 이례적인 상황, 그러니까 코비드라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되게 전망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그런 부분, 예. 이런 게 결국에는 다운턴을 얼마나 더 뭐 그 길게 그리고 깊게 만들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예. 그거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좋았던 PC 수요가 좀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이게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 레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가격 급락이라든지 그리고 가격 하락의 장기화 이렇게 전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예. 4분기, 1분기 그 메모리 반도체 모멘텀이 둔화되는 그 기간 동안 그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고 메모리 재고를 얼마나 빨리 잘 소진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고 네. 지금 그렇게 그 장기 불황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이 메모리 업종에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현 연구원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다운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의 그리고 예. 긴 기간 동안에 다운 사이클이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조금 재고가 소진될 수 있는 어떤 기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크리스마스라든지 광군제 이런 기회가 되면은 공급이 그렇게 아주 재고가 많지 않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저 서지영 교수님도 그런 쪽이 전망하세요? 아니면 아주 부정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 사이클하고 따라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기가 항상 나쁜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진폭이 짧아진 거지 그게 상상이 한쪽으로만 가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업턴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업종 네.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오늘도 보니까 주가가 이제 7만 5천 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일단 그 외국계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뭐 10만 전자는커녕 이제 8만 전자도 아닌 이제 네. 상당히 7만 원, 5천 원 밑으로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이제 국민들이 네. 상당히 불안해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급 측면에서의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 그게 사실은 이제 불안 요인이긴 한데 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하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또 문제도 있어요. 삼성전자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예, 삼성전자의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모바일 사업부라고는 IM 사업부, 예. 그다음에 그 DS 사업부 반도체 사업 관련해 CE 가전, 예.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하만 사업 관련돼서 또 전장 부분까지 네 개로 예. 구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폰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이제 반반씩 그 영업이익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뭐 사업 포트폴리오 상당히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반도체 쪽으로만 들어가면 상당히 올인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작년도 기준 매출을 봤을 때 삼성전자 전체 반도체 사업에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6% 되거든요. 그러니까 80% 상당히 가까이 비중이 높은 거예요. 메모리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뭐 그동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메모리지 그 파운더리 시장의 그 시장 점유율이 이제 TSMC에서 한 17%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뭐 80% 가까이를 이제 예. 메모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다운턴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 더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가 보면 반도체 매출 비중이 그 메모리 차지하는 비중이 9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더 사실 예. 올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17년도부터 그 SK 하이닉스의 그 대표가 이제 그 반도체 사업부를 분사시켜가지고 비메모리 쪽을 분사시켜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사업 구조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문제가 이제 사실 외국인들의 너무 이제 연동되는 경향들. 외국인들의 그 매수 매도에 외국인들이 너무 영향을 다양한 받는다. 방법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증시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예. 이제 그 이익 보고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투자 행태를 보이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기관이나 그 우리나라 그 개인들이 좀 많이 사줬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지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좀 수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26년까지 그 국내 주식 비중을 지금 기존의 20%에서 한 14.5% 정도로 줄인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산 배분 전략에서.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자산 배분 전략을 보게 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주식의 50%, 채권의 35%, 대체 투자 한 15%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해외 주식, 지금 주식의 50% 중에서 외국의 그 주식, 외국 주식의 한 35%, 국내 주식에는 한 15% 가량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좀 또 사줘야 사실은 네. 삼성전자 같은 상위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주가가 그런 또 수급 측면에서도 좀 불안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업종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 국내 시장의 수급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 중에서 결국은 메모리 비중이 크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이 흔들하면 삼성전자 주가도 결국 흔들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 뭐 2030년에 TSMC를 따라잡고 싶다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그런 사업 구조의 변화는 지금 별로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결론은 그 비메모리 사업이 2030년까지 우상향하는 그림에는 분명히 그 그림에는 이제 그림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 이유가 이게 뭐 TSMC를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그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런 격차가 이제 확대된다라는 그런 뉴스 플로우도 상당히 많았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실제로 올해 상반기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근데 올해 들어서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실적도 안 나오고 TSMC하고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안 해도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결국엔 TSMC를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예. 이 산업의 경쟁 환경이 바뀌었다에 이제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환경. 예. 결국에는 그 EUV라는 공정이 도입이 되면서 예전에는 삼성전자 EUV가 도입되기 전에는 삼성전자는 세컨티어 파운드리 업체들, 그러니까 TSMC 외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EUV가 도입되면서 TSMC하고 삼성전자만 EUV 공정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TSMC와 삼성전자만 EUV라고 하는 초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그 두 회사만 지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경쟁을 해야 했던 이 경쟁사들하고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뭐 7년에서 8년 동안은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사업에서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실제로 인텔이 2024년도부터 이제 EUV 공정을 도입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가서 EUV를 도입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TSMC하고 또 격차는 또 이제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심을 안 하셔도 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1분기 때 오스틴 그 블랙아웃이라는 그 일회성 오스틴 요인이 공장.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5나노미터 수율 이슈가 최악이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수율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개선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고 예. 그리고 파운드리 업종을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파운드리의 그 인가공 단가가 올해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결국엔 TSMC나 UMC 이런 대만 업체들 중심으로 단가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업체들마다 이 단가 인상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추정컨대 3분기부터는 이 단가 인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파운드리의 단가 인상이 반영이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의 추격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이 파운드리에서 추격하는 거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TSMC를 추격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전혀 보시면 다른 될 것 문제다. 같습니다. 인텔은 뭐 그런데 굉장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정을 많이 받고 뭔가 하겠다고 네, 막 맞습니다. 근데 한다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파운드리 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메모리 반도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경쟁 구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메모리 반도체는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빠른 속도로 투자를 해서 그 공정을 이제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공정 전환을 빨리 해서 더 싸게 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그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1등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파운드리는 이런 마이그레이션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이게 그 1등을 만드는 요인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전공정에서의 이런 공정 기술력이 뛰어나다 해도 결국에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의 그 고객사는 이제 팹리스거든요. 설계하는 업체들. 그 설계 업체들의 니즈가 가장 큰 니즈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업체들이 R&D, 그러니까 어떤 칩을 연구 개발을 시작할 때 이 비용과 기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파운드리 업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변수가 그 파운드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IP 자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IT 자산. 그거 IP 자산. IP. 그러니까, 예, 그 무형 자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고객사들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양산을 태울 수 있다는 거죠. 그 IP 자산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를 비교하면 어때요? 일단은 그 TSMC가 지난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10배 이상 그렇게 그 IP 자산 개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3만 개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치는 없지만 TSMC의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정 기술력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그런 거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이런 중요한 축적된 어떻게 보면 무형 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1등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결국에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30년 1등은 뭐 거대한 목표인데 좀 갈 길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군요. 사실 투자자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3일 출소를 했잖아요. 뭔가 출소하면서
단순한 주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기업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뭔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삼성전자 주가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굿뉴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좋은 매물들을 이제 M&A 한다. 시장에 어떤 반짝 효과는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비메모리 그런 그 대량 양산이 가능한 M&A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겠죠. 지금 뭐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제 네덜란드의 자동차 반도체 회사, 공급회사 NXP 같은 경우가 이제 금년 1분기에 그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7%나 늘어났잖아요. 거기도 오스틴에 공장이 있습니다. 오스틴에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아웃이 돼서 삼성전자 피해봤는데 NXP는 전년 동기 대비 27%나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좀 몸값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2018년도에 이제 퀄컴이 NXP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가격이 50조였어요. 50조인데 지금 물론 가격이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그 현금 자산이 한 96조가 100조 가까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 지금 이제 높아진 NXP를 과연 인수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이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는 게 최근에 그 TSMC하고의 그 3나노 미세 공정에 대한 기술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나노 양산을 TSMC는 2022년 7월부터 하겠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지금 TSMC가 좀 유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노 공정, 미세 공정에서 기존의 방식이 이제 그 핀팻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구성하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트랜지스터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채널이 있어요. 채널을 이제 감싸고 있는 걸 이제 게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게이트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채널에 그 닿는 면적이 많을수록 그 누설 전류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성을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3나노부터는 사실은 삼성 그 TSMC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 그러니까 그 채널의 세 면이 그 게이트에 닿는 그런 핀팩 구조를 갖다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효율성을 높이는 삼성전자 방식으로. 같은 경우는 그 게이트 얼라운드 방식으로 그 새롭게 신기술을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게이트 올 얼라운드 방식 GAA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기존에 해던 방식으로 3나노를 이제 양산하는 데 있어서는 TSMC가 유리하죠. 근데 이제 차세대 예를 들어서 2나노부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게이트 올 얼라운드 방식으로 이제 TSMC도 추진해야 돼요. 그때 가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력의 어떤 앞선 부분들, 아까 이제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5나노 이하 그 미세 공정에서는 이런 세부 공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삼성전자나 지금 TSMC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건은 이제 3나노 공정에서 누가 더 기술 우위를 확보하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팹리스 회사들로부터 상당히 그런 쪽에 어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 그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방식이고 지금 그 TSMC는 핀팻 공정 방식을 추진하고 있죠. 시간이 뭐 이제 쫓기는데 이재현 연구원님,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현재 D램 업황이 좀 안 좋다는 전망 속에서 삼성전자 미래를 볼 때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증권회사들의 목표 주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유한타에서는 혹시 뭐 목표 주가를 조정하거나 뭐 내리거나 뭐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낮췄습니까? 예. 얼마에서 어떻게 낮췄습니까? 15만 7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최근에 낮췄고요. 낮추셨고. 삼성전자는 10만 7천 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에 대한 근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그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2월 달부터 해서 이 산업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 빠졌던 게 분명하고, 최근에 이제 좀 그 다운턴의 가정이 되게 극단적으로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가정이잖아요. 노출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이닉스랑 다른 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부에서의 그런 변화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좀 주목을 해서 보면은
뭐가 긍정적인 게 있을까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쪽에 방향성이 틀어진 게 아닌데 시장에서는 지금 잊혀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게 방향성이 이제 다시 틀어지지 살아날 개연성이 않았다.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IM 사업부의 그 스마트폰인데 이게 폴더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IM 사업부하고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그런 글로벌 리더십이 한번 다시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이제 올 거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삼성전자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입니까? 뭐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뭐 투자 센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다 바닥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PBR 1.1배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대로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가 하락이 나온다 해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 타 사업부들의 그런 긍정적인 면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사 모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이재윤 유한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